우리의 본성, 우리 뇌의 성질, 특성이 그냥 딱 하나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는 물고기도 있고 물고기 뇌도 있고 파충류의 뇌도 있고 영장류의 뇌도 같이 있다. 네. 1970년대 초반에 뇌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많이 알게 되면서 지금 삼위일체 이론이란가 이런 것들이 그때 막 당시로서는 가장 최신의 이론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예요. 생존만을 위한 뇌의 것에서 잉여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사이언스 북스와 과학책방 갈다가 함께하는 칼세이건 살롱 2021 전국민 칼세이건 읽기 프로젝트 시즌2 에덴의 용 읽고 있습니다. 깊이 읽기 진행을 맡은 드로잉 작가 이미영입니다. 네, 과학책방 갈다 대표 이명현입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림 해주시기 네. 바랍니다. 자동으로 나오시는데요. 네, 이제 익숙해졌어요. 네, 에덴의 용이 사실 역시 퓰리처상 수상 문장이 좋아서 수상했다는 뇌과학 내용 때문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잘 읽히고 빨리 읽히고 흥미롭게 잘 읽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 문장 이거는 잘 모르겠네요. 번역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되게 옛날 책이라는 느낌은 잘 안 들어요. 코스모스보다 더 옛날에 나온 건 거잖아요. 근데 뭐 어쨌든 현재의 이야기로도 충분히 얘기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3장과 4장을 읽어볼 건데요. 3장 제목 뇌와 마차네요. 뇌와 마차 참 안 어울리는 거를 어쨌든 제목을 썼지만 키워드를 뽑아봤어요. 키워드로는 삼위일체 뇌 이론입니다. 삼위일체 어쨌든 세 개가 같이 뭐 이렇게겠죠. 문장은 102페이지를 한번 펼쳐보시면 같이 읽으실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의 영혼을 두 마리 말이 끄는 마차에 비유했다. 검은 말과 흰 말이 제각기 다른 방향으로 내달리고 있고 말을 통제하는 마부의 힘은 약하다. 마차라는 비유 자체가 맥클린의 신경계의 차대라는 비유와 기가 막힐 정도로 비슷하다. 두 마리의 말은 각각 알 복합체와 변연계라고 할 수 있고 이리저리 흔들리며 내달리는 말과 마차를 가까스로 통제하고 있는 마부는 신피질이라고 할 수 있다. 라고 하고 끝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뭔가 여러 가지 설명을 다 한 것 같기도 해요. 네, 이렇게 지금 우리가 뽑고 있는 네. 이 키워드가 되는 문장들에 보면 사실 굉장히 많은 것들이 압축되어 있죠. 그죠? 네. 근데 이런 게 계속 문장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술술 읽히긴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말려드는 거죠. 말려들어서 계속 납득하고 동의하고 그러면 가고 있는데 네. 사실 이 하나하나를 뜯어서 소화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네. 책이에요, 사실은. 네. 그렇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전체적인 맥락으로 우리를 쫙 흡입시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게 이제 어떤 그 칼세건의 힘인 것 같아요. 네. 여기 이제 비유를 썼잖아요. 네. 뭐 달리는 두 마리의 말이라는 둥. 그러니까 이게 그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우리의 본성, 우리 뇌의 성질, 특성이 그냥 딱 하나가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들이 서로 이렇게 경쟁하듯이 하고 있는 것이다. 근데 여기는 이제 삼일체란 말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거 이제 조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우리가 파충류의 뇌에서부터 유전자에 담겨 있던 정보의 양을 파충류의 정도 되면 뇌의 정보량이 이제 그 뛰어넘기 시작했다. 그럼 이제 포유류는 이제 그다음에 더 그렇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런데 이 뇌라고 하는 것도 그 잠깐 말씀을 드렸었지만 맥락으로 따지자면 이게 신경이 흩어져 있던 것들이 중앙화되기 시작하면서 에너지 공급도 한꺼번에 가고 거기서 한꺼번에 뭐를 만들어서 명령을 내리고 피드백을 받고 하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되면서 그 전에 하지 못했던 어떤 그 행위들을 하기 시작한 거죠. 아직 지능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런 게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오다가 보니까 그 파충류의 뇌라는 것이 이제 이게 생겼어요. 약간 변형계 쪽이라고 부르는. 근데 그 이전에 뇌가 있는 것들은 보면 뭐 물고기의 뇌라든가 더 이전의 뇌들을 보면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지만 지금 제가 숨을 쉬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자율적으로 뭘 하고 있는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게 뇌로 보면 가장 깊은 곳에 이제 위치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것들은 자율적으로 작동을 하면서 우리가 인지하거나 인식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생명으로 살아있게끔 하는 그런 작동들을 하는 것들이 있죠. 그게 이제 하나가 있고, 그러니까 그것들은 굉장히
본능적이고 아주 옛날부터 해오던 그 루틴한 것에 계속해서 그냥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것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변형계라는 게 생겼어요. 근데 변형계라고 하는 게 이제 파충류쯤에 생겨서 이건 이제 복잡해진 거죠. 네. 이제 말하자면 생각이 많아진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 파충류가 가지고 있던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본능이죠. 그러니까 딱 보고 적과 나를 방금 구분해야 되고 내가 좋은 것과 나쁜 것, 그다음에 내가 좋아할 것과 좋아하지 않을 것, 그걸 빨리 구분을 해야 내가 생존하는데 유리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내가 화를 뭐 여기 뭐 파충류가 화를 낸다는 표현은 약간 이상하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나쁘고 좋고를 표현하고 즉각적으로 행동을 해야 되는 것들이 변형계 쪽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인 것이죠. 근데 이제 신피질이라고 얘기하는데 말하자면 전두엽이라든가 이런 걸 다 포함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차례로 안쪽에 있는 알 복합체부터 변형계 이게 오면서 그 포유류들은 이제 이 바깥쪽에 있는 신피질이 발달하고 특히 영장류들, 특히 이제 호모사피엔스가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이 바깥쪽에 게 있어요.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게 시간적으로 쌓여온 것이죠. 그 말은 우리 인간에게는 아주 기본이 돼서 생존에 필요한 숨골 같은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다른 아직까지 신피질 같은 게 별로 발달하지 않은 생명체와도 공동으로 존재하고 파충류들은 신피질 이런 것들이 발달을 못했지만 변형계라고 하는 것을 통하니까 우리 몸속에는 물고기도 있고 물고기 뇌도 있고 파충류의 뇌도 있고 영장류의 뇌도 같이 있다 네.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들이 각각의 시대에 생존을 하기 위해서 적응했던 결과물의 산물이기 때문에 역할들이 달랐던 거죠. 생존 기계, 그 다음에 즉각적으로 뭘 반응한다는 건 사실은 감정적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발달한 것들. 그 다음에 이 전두엽 쪽에 있는 것들은 우리 인간으로 치면 사춘기를 지나면서 이게 이제 그 가상에 대한 거, 뭐 추상적인 능력 이런 게 발달을 하면서 사실은 독립적인 하나의 개체로 발달해가는 과정에서 발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인 구조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게 생각해 보면 어떤 한 현상이 나타났을 때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것하고 그것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유불리를 따져서 반응하는 것하고 논리적으로 따져보고 반응하는 것들은 좀 다르잖아요. 네. 그 그냥 퉁쳐서 이성, 감성, 뭐 본능 이렇게 보면 그렇게 치면 이게 세계가 한 가지 목소리를 낼 수가 없는 구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각각이 막 진짜 달려가는 거를 또 그 마부는 아무래도 모든 거를 통제하면서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되는 거고. 근데 지들은 달리는 말들은 지가 달고 싶은 데를 달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표현을 여기 해놓은 거죠. 그래서 왜 느닷없이 뇌와 마차냐? 근데 굉장히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삼위일체라고 하지만 이것들이 또 오버랩 되기도 하고 한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걸 대체하기도 이렇게 하지만 이제 이런 고유한 기능들은 진화 과정에서 적절하게 이렇게 축적된 것들이 기본적으로 우리 뇌를 구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아주 비유적으로 잘 한 것 같고요. 뭐 알아차리셨을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는 파충류도 있고 그전에도 있고 인간은 단지 인간만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 뇌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뇌에 이런 뭐 그 부위들이 이런 역할을 한다라던가 뭐 아니면 그게 뭐 파충류의 뇌였다가 뭐 이렇게 영장류의 뇌 이런 것들이 좀 연구가 되기 시작한 때가 요때쯤인가요? 아니면 더 이전부터인가요? 이제 그 전부터도 이야기 있었지만 네. 이제 1970년대 초반에 뇌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많이 알게 되면서 지금 삼위일체 이론이란가 이런 것들이 그때 막 당시로서는 가장 최신의 이론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예요. 그걸 이제 칼 세이건이 수용을 한 건데 네. 칼 세이건의 이제 저작들을 보면 되게 오래됐잖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뇌과학적인 측면에서 봐서도 이게 그다지 틀리지 않았어요. 네. 그 이유는 칼 세이건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흡입을 해요. 보수적이라는 것은 기존의 교과서적인 것을 굉장히 탄탄하게 두고 교과서적인 것이라는 건 어쨌든 인과관계가 명확한 것들이잖아요. 거기다가 최신의 어떤 임상 결과 같은 것들을 집어넣는데 그냥 와 정말 신나 이런 게 아니라 갖고 와서 이것과 부합되는가. 그리고 이것들에 의해서 나타날 것들과 앞으로의 나타날 개연성과 연관을 맺는가 이런 걸 검증을 해요. 그런 다음에 수용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지금도 살아남아 있는 거죠. 그
두 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에 대한 비유를 보면 두 마리의 말은 어디론가를 막 달려가잖아요. 사실 뭐 달려라 이렇게 얘기 안 해도 계속 달리는 거고 이제 어디로 가는지를 이제 약간 인간의 혹은 영장류 이후에 내 파충류 아니 포유류 이후에 낸가요? 아무튼 그런 것들이 이제 어디로 가는지를 좀 방향을 정하거나 너무 달리면 좀 덜 달리게 하거나 약간 물론 본능에 대한 거는 그렇게는 할 수는 없겠지만 가끔 생각했던 왜 사람들은 꼭 저렇게 생각을 안 해도 되는데 저런 생각을 하는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되게 큰 고민들이 이런 걸로 이해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좀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에 이렇게 경도되거나 이러면 막 이렇게 가는 이런 것도 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달리는 말 같다 생각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뭐 신피지라고 했지만 전두엽에 굉장히 의존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성적이고 판단한다 그러는데 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나 선택을 할 때 음, 딱 이렇게 논리적으로 하나씩 따져가지고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많은 경우에 일단 선택을 하고 그것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하는 네, 합리화 과정을 그렇죠. 한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그것들 사이에 간극이 많이 줄어들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현대 사회에 적응하기 힘들고 이것도 이제 현대 사회라고 하는 인공적인 인위적인 사회도 환경의 일부니까 거기에 적응을 우리가 해나가는 과정이잖아요. 네, 하지만 굉장히 더 오랜 시간 동안 변형계적인 상황으로 버텨왔고 그게 유리했고 네, 그래서 생존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뭐 논리적으로 하고 이해를 하면서도 속으로 울컥하는 거죠. 네, 네, 저걸 어떻게 네, 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니까 얘는 막 이리 달리려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본능은 너 살아야 돼, 너 살아야 돼, 막 이러고 있고 그런데 이제 머리는 그래도 내가 참고 논리적으로 해서 선택을 해야지 뭐 이걸 최소화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의 이상한 행동, 음, 그 느닷없는 행동 같은 것들을 이해하는데 네, 이런 식의 우리의 뇌가 가지고 있는 역사성, 진화해온 과정에 대한 이해를 하면 네. 훨씬 더 사람을 이해하는 그런 폭이 넓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특히 이제 그 변연계가 원래 파충류가 얘기하신 것처럼 어떻게 하면 더 생존할 수 있는 것인가, 위험을 감지하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면 감정은 먼저 느끼게 되는 거라고 이제 본능적으로 느끼게 되는 거라고 하는데, 나는 그런 감정을 잃었기 때문에 정말 정말 아주 아주 오랜 그 역사 속에서 나오는 그 뇌를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구나라는 걸 어쨌든 알게 되는 몇 가지 되게 뭐라 그럴까요? 통찰은 아니고 아무튼 그런 걸 알게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알게 되는 건 되게 중요하다 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행동이 왜 그런가를 아는 건 되게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거는 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아, 것이냐. 그렇죠. 그러니까 그 문제가 사실은 더 큰 화두로 이제 앞으로 그 얘기를 우리가 하게 될 것 같고요. 네, 네. 네. 그 여기에 보면은 그 80페이지에 있는 얘기 중에는 파충류의 뇌가 인간의 활동에 영향을 준다는 주장에 내재되어 있는 사회적 의미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 이제 칼 세이건의 생각이 이제 좀 궁금하고 그리고 뭐 다른 예로도 한번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92페이지에는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인간의 문명은 바로 전두엽의 산물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약간 두 개가 이렇게 좀 비교되거나 대비되는 이야기인 것 같거든요. 요거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인지 뭐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칼세건의 이제 문장이나 이런 게 네. 전형적인 것을 이제 아마 읽어 가시면서 조금씩 느끼실 텐데 이것도 전형적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게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 되게 객관적이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치 중립적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장하는 바를 이끌어 가기 위한 방향으로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것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방향으로 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파충류에 내가 우리에게 영향을 줘 하는 것들은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여준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지? 그럼 이제 어떤 의미,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멋대로 해도 돼. 화내는 건 아. 나는 정상이야. 내 죄가 아니야. 내 변형계의 죄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 의미를 따질 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우리가 변형계 시절을 지나왔을 때 사회적으로 바뀐 것도 있고 우리는 지금 현재 적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뭔가
이런 의미를 찾아보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모든 것들을 그냥 가치 중립적으로 있는 그대로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항상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 문제, 인간의 문명은 바로 전두엽이다 하는 것들은 뭐 다 모든 것들이 같이 가는 마차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우리는 전두엽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잘 적응해서 우리 문명을 건설해야 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자. 그 사실은 자기 결론에 대해서 계속 설득하는 과정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네. 네. 그리고 그걸 위해서 내 혼자 생각이 아니라 이렇게 학문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렇고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지만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좀 동의하시겠습니까?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한번 사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드디어 제목 되게 저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주고 있는 이 제목에 대한 얘기가 여기에서 좀 나옵니다. 사장의 제목은 메타포로서의 에덴입니다. 여기서 키워드를 뽑아봤는데 이거는 신피질의 발달과 현생 인류의 탄생. 아까 3장에서 마지막에 얘기했던 마부 혹은 전두엽이 인간이다라는 얘기를 하려면 어쨌든 신피질에 대한 얘기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현생 인류는 이 신피질의 발달과 어떻게 됐는지 한번 107페이지에서 문장을 하나 뽑아봤어요. 사람 외의 다른 포유류들, 심지어 영장류나 고래류가 아닌 포유류도 신피질을 가지고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인간으로 이어지는 진화적 계통에서 최초로 신피질의 발달이 대규모로 일어난 것은 언제일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그 뭐 에덴 동산 뭐 이렇게 네.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게 뭐 굉장히 이제 어떤 분들은 뭐 종교를 믿는 분들은 그것을 이제 굉장히 고고학적으로 실체라고 생각하지만 상징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신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어쨌든 간에 어떤 인계의 국면을 지난 지점인 거잖아요. 거기서 얘기하는 신화적인 뭐 지혜 뭐 그 사과나무 열매를 하면서 죄를 갖게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사실은 하나하나 다 우리 인간에 대한 상징적인 신화를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사건, 있는데 네. 그것도 같이 읽고 네, 얘기할까요? 먼저 읽고 얘기를 하죠. 네, 118페이지에 보시면은 에덴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신이 모든 종류의 지혜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금지한 것이 아니라 하필이면 선과 악을 구별하는 지혜 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했다는 점이 흥미롭다. 선과 악을 구별하는데 선과 악을 구별하는데 필요한 추상 능력과 윤리적 판단이 자리할 곳이 신피질이 아니고 어디에 있겠는가? 에덴 이야기가 씌어졌던 시대에도 이건 좀 사람들은 인지 능력의 발달이 인간에게 신과 같은 힘과 엄청난 책임을 부여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던 것이다. 뭐 이거는 이제 뒤는 약간 해석에 대한 얘기이긴 하지만 이런 얘기를 여기다가 끌어서 쓰는 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칼 세이건이 이제 워낙 그 신화 같은 거라든가 네, 그 많이 문화유산을 되게 좋아하죠. 그러니까 좋아한다는 얘기는 이제 칼 세이건이 그 아주 특별히 그랬던 것이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지적인 지성인들은 사실은 이런 정도의 소양은 가지고 있었고 칼 세이건이 훨씬 뛰어난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21세기를 살고 있는 지성인들이라 그러면 좀 무식한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 과학자들은 일단 신화 같은 걸 전혀 모르고 오히려 이제 더 이게 벌어졌다고 생각해요. 네. 그 종합적인 그리고 오히려 또 인문 사회학자들은 더 모르는 것 같아요. 과학을. 그리고 좀 약간 경계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히려 저 때보다도 더 그런 경향이 더 있는 것 같다는 생각해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칼 세이건의 이제 전형적인 모습인데 네. 이게 이제 그 말하자면 이제 영장류 고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인간이 신피질이 더 발달하는 대규모 나타난 것들이 이제 어쨌든 그 직립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해부학적인 어떤 게 직립을 한다는 얘기는 어쨌든 우리가 흔히 하는 손이 자유로워졌고 정교화되고 네. 그럼으로써 그 얘기할 수 있게 되고 요걸 가지고 뭐를 만들게 되고 이런 것이 하다 보니까 이게 더 필요하니까 주름이 더 파이고 그럼 더 많이 먹어야 되니까 불로 해가지고 영양분을 더 공급하고 이런 것들이 서로 선순환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뇌가 발달을 하는데 생존만을 위한 뇌의 것에서 잉여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잉여가 생긴다는 얘기는 뭔가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그 생겨야 되는데 그 해소 방안이 뭐겠습니까? 일단 그게 충족이 되고 났을 때 해소하는 것들은 잉여인데 그 잉여는 직접적인 생존과 그다지 관련 없는 것들이 생겨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럼 괜히 앉아서 나는 뭔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추상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없는 거 생각하고. 그러니까 추상 능력은 필연적으로 없는 것을 생각하는 가상이 결부가 되고 네. 가상에다가 시간이 결부가 되면서 미래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될까? 우리는 뭐였을까? 그렇죠. 그렇고 하다 보면 이제 이러한 것까지 다 포괄하니까 그냥 즉각적으로 둘 사이에 어떤 생존을 위한 관계 설정에서 같이 사냥하고 나눠 먹고 이거를 떠나서 보니까 내가 손 힘이 더 센데 저거를 조금 더 뺏어올 수 있어요. 내가 힘이 센데 내가 더 많이 먹어야 되지 않아? 내가 더 많이 뛰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계급이 생기게 되고 다툼이 생기게 되고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제 법을 윤리를 정하는 거죠. 나이 많은 애가 더 많이 먹어. 라든가 싸워서 결투를 해서 이긴 게 다 가져. 라든가 이런 식의 것들이 생기니까 그거를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는 윤리가 필요하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추상 능력과 윤리인데 그것을 이제 우리 일상의 언어로 말하자면 성과 악, 정의의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게 생기게 된 것을 이제 신의 영역이라고 쳐놓고 그걸 인간에게 갖고 와서 이제 죄의식을 심어주는 거죠. 니들이 잘못했으니까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좀 이제 기고만장하지 않고 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작동으로 나온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네. 그 얘기하신 것처럼 뭔가 상상과 이런 것들이 시작된 그 어떤 뭐 인간은 어쨌든 상상력으로 산다 뭐 이런 게 사피엔스 얘기에도 그렇잖아요. 그 모여서 살면서 이런 것들도 많이 있고 인간의 뇌의 진화 과정에서 갑자기 인간의 뇌의 용량이 크게 늘어난 때 뭐 이런 때가 있잖아요. 그걸 여기서 이제 뭐 루빈콩강 뭐 이런 단어를 쓰는데 박사님이 자주 쓰시는 단어로는 뭐 임계국면 이런 걸 수도 있고 아무튼 엄청나게 크다란 변화가 있었던 그런 것들이 과연 어디였을까? 뭐 이런 것들이 조금 궁금하고요. 근데 이게 연결되는 게 아닐까 싶기는 한데 살인과 발명은 모두 농업과 문명의 산물이다라고 이제 그 119페이지에 이야기가 있는데 약간 연결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호모사피엔스를 20만 년, 25만 년 전부터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농경사회, 농업혁명을 한 10,000년 전, 뭐 조금 더 길게 올라갑니다만 그게 이제 결정적으로 다른 게 이렇게 정착하지 않고 돌아다니고 있었던 수렵 채집이라고 우리 흔히 부르는 것에서 정착하는 단계에 넘어온 게 그때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이제 돌아다닐 때는 일단 피곤해요, 몸이. 네. 그리고 그때 저장하지 않고 먹고 이래야 그렇죠. 되니까 이게 에너지를 그냥 풀로 쓰고 그냥 쉬고 풀로 쓰고 쉬고 그다음에 협동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협동이라는 건 농업에도 있지만 이렇게 생존을 위한 서로 간의 공평한 협동. 그리고 다 같이 소진하고 뭐 그런 것들이 중요했기 때문에 이게 뭐 잉여 뭘 할 여지가 여력이 없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뭉쳐 살기 시작하면 역할이 분화가 되잖아요. 네. 모든 사람이 나갈 수가 없으니까 나가는 사람 지키는 사람 여기서 역할이 분담이 되다 보니까 이제 불만이 생기는 거죠. 너는 너보다 내가 더 많이 해. 뭐 이런 것들이 생기고 축적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잉여가 되기 시작하니까 그 결국은 이 농업혁명이라고 하는 정착하는 그 과정이 엄청나게 큰 변화의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물론 그 이전에 그런 조짐들은 있죠. 훨씬 더 이전에 뭐 우리가 이 언어 유전자 같은 것이 돌연변이로 생기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을 잘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아주 그 근거리뿐 아니라 소리쳐서 먼 거리에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잖아요. 그러고 정교하잖아요. 네. 그럼으로써 다른 생명체에 비해서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서 사냥에서도 하고 이런 것들에 유리하게 되기 시작하는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제 변화가 생겼죠. 그러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잉여가 생기고 그런 것들이 생기고 뇌도 더 발달하고 가상과 추상이 생기고 그러니까 어떤 가상의 신 같은 것들이 생기고 가상의 어떤 계급이 생기고 그것들이 토착화되면서 물적 토대를 마련하는 그런 그 부를 축적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그 군집하는 가족이라는 개념이 생기고 뭐 우리 집단과 남의 집단을 구분하는 구분이 생기고 우월이 생기고 뭐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복잡해진 거죠. 그리고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가지고 네. 일단 한 번 생겨난 어떤 제도라든가 한 번 생겨난 그런 것들은 쉽게 물러가기가 힘들잖아요. 네. 더군다나 이거는 이동과 정착 사이의 것들, 그다음에 비언어적인 것과 어쨌든 그림으로 동글벽화 같은 걸 남기기 시작하면서 그
문자 언어적인 것, 그림 언어적인 것도 가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축적해서 대물림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농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혜택의 첫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속에서 전쟁도 일어나고 네. 당연히 모든 것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들은 농업혁명 때문에 호모사피엔스는 멸종의 길을 걷기 시작한다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양날의 칼이죠. 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그랬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이런 생각도 못하고 멸종될 수 있었는데 이런 생각까지 하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맞아요. 그냥 잘 할 수 있었는데 왜 이런 생각까지 해서 멸종을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전에는 네. 농업혁명을 인간의 어떤 문명의 발달에서 한 단계로만 봤어요. 그러니까 쭉 뻗어나가는 어떤 긍정적인 그것으로만 쭉 봤는데 최근 와서 농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면, 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들의 근원으로서의 시발점으로 생각하는 이런 얘기들이 최근에 이제 그 빅 히스토리 같은 데서 많이 다루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런 얘기들 1977년 당시에 했다는 것이 사실은 저런 관점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그러네요. 엄청나게 놀라운 네. 사실이죠, 사실은. 맞아요. 왜냐면 저도 최근에서야 이제 뭐 어쨌든 한 10년 이내에서 이제 사피엔스를 읽었고 그리고 최근에 저 인류의 기원이라는 책을 이제 다 읽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재밌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인간의 뇌가 현생 인류의 뇌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커진 그 용량이 한 두세 배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거가 결국은 이제 사회적인 뇌 때문인 건데 물론 얘기하신 것처럼 사냥을 위한 협동을 위해서가 하는 사회적 활동보다는 계급이 막 있고 막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가라던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랑 잘 뭉쳐서 이런 것들을 하는 그 사회적 뇌가 훨씬 뭔가를 많이 써야 됐었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국가가 뭐 상상력의 산물이고 화폐도 그렇고 전쟁이 일어나고 뭐 이런 것들 많은 것 사실 그것 때문에 사실 문명도 생겨서 이런 거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기는 하지만 많은 것들이 이제 농사로부터 우리는 망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가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여러 군데 책에서 저도 보고 있어요. 근데 정말로 항상 느끼는 거지만 칼 세이건은 이 시절에도 이 얘기를 했고 그걸 저는 이제야 접했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이 책을 보면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이런 문장들을 보고 이게 네. 1977년에 나온 책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네. 약간 늦게 도착한 아, 진실 편지 뭐 이런 거. 네네. 그런 느낌도 좀 들지 않아요? 맞아요, 칼세이건 책 읽다 맞아요. 보면. 네, 그러네요. 그래서 근데 다른 분들은 다 읽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 그렇죠. 그런데 칼세이건 책들, 저도 이제 칼세이건 책들은 이제 제가 어쨌든 다 이렇게 전작 읽기도 하면서 읽었으니까 이제 이렇게 쭉 네. 볼 수가 있는데 네. 저도 계속 놀라요. 깜짝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이 정도의 균형감과 그런 걸 갖고 했을까? 네.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에덴이라는 단어라던가 아니면은 뭐 그 서양에서의 많은 뭐 철학자라던가 이런 것 사실 메타포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특히 이제 저는 사실은 신화라던가 그러니까 기독교 신화 이런 걸 잘 몰라서 이 루비콘강 이런 거 잘 모르거든요. 에덴도 그냥 이렇게 그냥 동화 수준에서만 아는데 칼 세이건이 확실히 이 그 기독교 문화에서 나오는 단어를 가지고 이런 것들 되게 많이 쓰고 책 제목도 약간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만약에 동양 쪽에서는 그러면 인간의 지성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하려면 무엇을 가지고 어떤 신화를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이 조금 그냥 잠깐 지나가면서 궁금했어요. 네, 저도 뭐 동양권에 살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노출된 것을 보면 동양의 맞아요. 문화에 그쵸. 대해서 배우거나 이거보다 서양 문화를 많이 배우잖아요. 그쵸. 그렇게 되는데 뭐 생각해 보면 사실 동양에서 뭐 우리 배웠던 거 선악설, 성선설 뭐 이런 것들 얘기했었고, 그러니까 동양 학자들도 그런 거 고민을 많이 했을 테고요. 네. 특히 뭐 노자 장자 이런 쪽에는 이제 자연과 어떻게 흘러가는가 이런 얘기 있었는데 그냥 이제 약간 과학 쪽에서도 과학 기술 문명사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네. 이게 중국 같은 데서 우리 맨날 거기서 바퀴도 먼저 발명되었다 그러고 뭐 모든 것들이 다 먼저 발명됐는데 네.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그러니까 뭐 중세 기간 지나면서 네, 이러잖아요. 그 이유를 이제 따지는데 뭐
복합적이니까 뾰족한 한 가지 단어로 말을 할 수 없겠지만 대충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서양에서는 그것들을 근본적으로 파고드는 것에 대한 결핍과 욕망이 있었죠. 왜냐하면 신이라고 하는 강력한 네. 대응체가 있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동양은 그냥 하늘이 땅이고 사람이 이러는 맞아요. 거고. 뭘 더해. 그렇죠. 그냥 하면 되지. 그러니까 싸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논리를 그렇게 열심히 만들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대응 논리 만들 필요 없는 게 이게 우리 속에 내재돼 있다는데. 네. 그리고 표출된다는데 뭐 그렇죠. 어떡할 거예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그 한 반대편이 있으면 악에 받쳐서 더 열심히 막 논리를 만들었던 것처럼 서양에서는 확실히 그런 것 때문에 더 과학에 대한 이게 과학이야, 뭐 이게 과학적 사고야 이런 것들이 되게 체계적으로 만들어졌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칼 세이건은 워낙 이제 신화나 문화유산을 좋아하니까 이렇지만 사실 서양 과학자들이 쓴 걸 보면 이런 식의 좀 강박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런 식의 것들을 인용하고 대비하고 마치 우리가 저도 잘 안 쓰지만 제 윗세대 정도에서는 뭐 이렇게 사자성어 쓴다든가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긴 해요. 네. 사자성어. 약간 농담으로 여기에 어울리는 사자성어가 뭐가 있을까 생각했는데 생각이 안 나네요. 하지 맙시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3, 4장 오늘 읽어봤고요. 점점 약간 조금씩 제목과 뇌과학에 대한 이야기들이 점점 연결되면서 재밌는 이야기들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고 그 다음에 5, 6, 7장 다음 편에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